안녕하세요. 로아 인사이트의 이만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드셨던 그 식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내 심장을 위협하는 정크푸드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FDA조차 20년 동안 유지해온 입장을 번복할 정도로 지금 단백질 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려고 먹었다가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는 초가공 단백질의 실체,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며 수천억 원의 투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혁신 기업들은 누구인지를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글로벌 식품 공룡들이 왜 단백질의 사활을 거는지, 그리고 왜 식물성 단백질이 대세가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성 단백질이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드렸었죠.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이 과연 어떠한 지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기업들이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나오는 링크를 눌러서 내용 먼저 확인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대체 단백질의 핵심 축이 되고 있지만 알고 보니 지나치게 가공된 초가공식품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먼저 식물성 프로틴 파우더 뒷면의 제품 상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리대두 단백의 경우 용매, 산, 알칼리 공정을 거친 초가공 단백질로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을 통째로 먹는 콩의 영양과는 구조적으로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콩에서 가공하여 얻어낸 물질로 몸에 좋은 식물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식물성 정크푸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지점인데요.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식물성을 표방하는 기존 제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저가공이면서도 자연의 맛, 식감, 지속 가능성 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가공 식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저가공 혹은 최소가공 원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 분야가 바로 우리가 차세대 성장 영역으로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외신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제품 섭취는 가공 수준에 따라 건강 보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에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CNN 헬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초가공 식물성 식품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물성 정크푸드를 섭취하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심장 질환과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교의 레나타 레비 박사는 식물성 제품 섭취는 건강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해당 식품의 가공 수준에 달려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쿼츠라는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FDA에서는 대두 제품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내용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간 20년 넘게 미국 FDA는 두부나 식물성 버거 패티 같은 비건 식품에 함유된 대두 단백질이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대중에게 알려온 바 있습니다. 1990년부터 FDA는 식품회사들이 대두 단백질 기반 제품 라벨에 이 같은 주장을 표시하도록 허용을 해왔지만 이제 FDA는 해당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존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공을 최소화한 진짜 식물성 원료를 찾으려는 노력이 치열합니다. 그 선두 주자가 바로 누사이서라는 기업인데요. 이들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계량종 대신 유전적 특성이 살아있는 야생 병아리 콩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대비 단백질 함량이 75%나 높아서 별도의 첨가물 없이 콩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영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사이서는 지난해 7월 병아리콩 기반의 원료 플랫폼 확장을 위해
115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고도로 가공된 단백질 분리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저가공 병아리콩 원료를 공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사에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병아리콩의 경우 대량 생산을 위해 50년 전부터 개량된 품종이지만 자사가 개발하는 야생 병아리콩의 경우 유전적 특성이 각기 다르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콩류 그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색깔이나 형태가 우리가 평소에 먹어온 병아리콩과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사에서는 특히 이러한 특징이 오늘날의 식량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사의 원료를 통해 식품 기업들이 첨가물이나 분리 단백질 없이도 단일 원료만으로 단백질과 섬유질 영양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누사이서의 주장입니다. 발화나 발효를 통해 콩이 가진 영양소를 자연적으로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발견됩니다. 일본의 스프라우트는 콩을 발화시켜 문제를 해결합니다. 콩이 발화하면 아미노산이 고기 특유의 감칠맛과 비슷해지는데 덕분에 화학 첨가물 없이도 진짜 고기 같은 맛과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이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으나 지난해 4월 스프라우트 X로 사명을 변경한 이 일본 회사는 발화 기술을 활용해서 식물성 고기에 활용되는 원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화 대두콩 원료를 활용해 미라클 미트라는 칩 형태의 식물성 고기 원료를 공급 중이며 버거나 교자, 치킨, 참치 등으로 개발될 수 있는 폭넓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프라우트 X에 따르면 발화콩에서 생성된 아미노산이 육류의 감칠맛 구조와 유사해지는 효과가 있어 맛, 향, 식감 측면에서 식물성 대체육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성 첨가물이 없이도 풍미와 식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임파서블 푸드나 비욘드 미트 등 대체육 제조 기업들이 합성 첨가물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우트 X는 136억 엔의 투자금을 확보하면서 일본 식품기술 기업 중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식물성 계란이나 우유 같은 제품으로도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만의 UB 스프라우트 역시 발화 기술에 집중합니다. 화학물질이나 농약 없이도 영양 성분을 극대화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온도 조절 발화실이라는 뜻의 CCGC라는 시스템을 통해 화학 물질이나 농약 없이 콩, 병아리콩, 녹두 등 발화콩류의 영양가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 가공 업체나 식당 등의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발화 식물성 우유나 발화 두부, 발화 쌀, 발화 스낵 등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콩이나 곡물 등을 발화시켜 영양 성분을 극대화한 식물성 우유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UB 스프라우트 역시 발화 과정을 통해 식물성 육류의 결착력과 식감을 개선하고 콩 특유의 비린내를 줄일 수 있다고 하거나 우유 대체 식품의 질감을 더욱 크리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등 발화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식품 대기업들이 단백질 기업을 인수하는 트렌드를 언급하면서 심플리 굿 푸즈가 오윈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오윈은 Only What You Need의 이니셜을 모아서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직 당신에게 필요한 성분만 담았다는 뜻의 이름처럼 매일 마셔도 몸에 무리가 없는 깨끗한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오윈은 완두콩과 호박씨 단백질을 혼합해서 만든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뚜껑만 열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레디 투 드링크, 즉 RTD 제품 중에서도 매일 섭취해도 몸에 무리 없이 괜찮은 제품으로 컨슈머 리포트에서 선정을 했다고도 합니다. 심플리 굿 푸즈는 오윈을 인수하기 위해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오윈은 매출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RTD 단백질 쉐이크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단백질 시장의 승자는 누가 더 많이 가공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자연에 가까운 혁신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식물성이라는 마케팅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가공 과정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도 저가공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미 저당, 저염, 저탄수를 비롯한 헬시 플레저 제품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식품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과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변화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로아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